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어제 하루 미국 시장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줬죠. 두 가지 이슈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이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발언을 하면서 앞으로도 강력한 이 금리 인상 조치를 언급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할 건 바로 양치기 소년 파월이라는 겁니다. 앞서 파월 의장은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죠. 가파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시장이 모두 우려하고 있을 때도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 느긋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자, 이렇게 시작부터 틀어지고 나니까 숨어있던 문제점들이 뒤로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파월 자신이 언급했던 발언들을 모두 뒤집으면서 이 시장의 우려를 현실로 만들고 있는데요. 자, 그런 모습에서 이미 파월은 시장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이 모두 경기 침체를 우려할 때 아니다, 자신 있다, 미국 경제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고 일관되게 말해왔던 파월이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다는 점이 시장을 더욱 놀라게 한 것 같고요. 예상만 하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어쩌면 실제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압박감이 시장을 짓눌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시장보다 앞서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할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인데요. 오히려 시장의 우려를 등에 업고 한 발 혹은 몇 발 이상이나 뒤처진 그런 정책 결정이 개인적으로도 우려스럽고 앞으로 미국 경제가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참 큽니다. 자, 미국의 경제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뒤에 따로 언급해 드릴 거지만 미국과 반대로 움직이는 이 중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과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자, 지금이라도 올바른 정책 결정으로 몇 달간의 출혈이 있을지라도 빠른 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최근에 유류세를 낮추면서 고공행진 중인 유가를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의회에 향후 90일간 연방 유류세 유예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휘발유 가격을 낮추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자, 미국은 현재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는 갤런당 18센트이고 디젤은 갤런당 24센트의 유류세를 받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유가 안정책을 위한 노력과 연준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발표가 되면서 WTI, 즉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가격은 하락을 했습니다. 3.33달러 하락한 106.19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유가의 하락은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당연히 기름을 덜 쓰게 되겠죠. 높아진 유가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런 전망적인 시장의 흐름이 유가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어찌됐든 낮춰야 하는 국제 유가인데요. 100달러를 내려서면서 좀 더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자, 미국이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강력한 금리 인상 조치를 단행하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정말 주식 투자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에 반해서 중국은 그동안의 부진을 깨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이어지면서 미국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의 상승 흐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중국의 주식시장과 미국의 주식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중국은 올해 초 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두 달여간 이 봉쇄 조치를 단행을 했었죠. 제로 코로나 조치로 인해서 공장과 이 도시 전체가 셧다운에 들어갔던 건데요. 자, 그로 인해서 전 세계 주요 기관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 중국의 금융위기와 부동산 위기설까지 돌기도 했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5.5% 목표치를 낮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상반기에 부진했던 경제 성장률이었는데 연간 목표치인 5.5% 달성을 위해서는
하반기에 더 높은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중국 정부가 5.5%의 목표치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하향 조정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하반기에 상당히 강력한 부양책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이고요. 최소한 6에서 7% 정도의 고성장을 만들어야겠죠. 자, 그런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의 자본 역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으로 모여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동안 빠져나가기에 급급했던 이 외국인의 자금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미국은 피크아웃, 즉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중이고 중국은 바텀아웃, 즉 바닥을 탈출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다시 말해서 중국은 가장 먼저 코로나가 확산됐지만 또 가장 먼저 이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화를 시켰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경기 회복도 빨랐었고, 그래서 중국은 이미 작년부터 경기 하강에 들어갔고 올해 2분기 경기 저점을 찍고 하반기부터는 회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어찌 보면 이 중국이 세계 경제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물론 코로나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됐고 가장 먼저 또 끝이 났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작년부터 올 초까지 이 미국 증시가 고공행진을 할 때도 디커플링이 되면서 중국 증시 혼자 조정을 보이기도 했었죠. 자, 그 당시에 중국의 강력한 기업 규제 조치들도 나왔고 부동산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중국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자, 중국의 월별 자금 유입 그래프를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죠. 자, 그랬던 중국이 미국의 위기 앞에 다시 한번 두각을 나타내면서 세계 증시를 이끌어 가려는 모습인데요. 다시 말해서 모두가 위기일 때 호른이 나타나서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뿜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과 다른 두 번째는 이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이 올렸던 금리를 낮춰서 경기 부양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 이미 금리 인상이라는 터널을 뚫고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의 자금이 몰려들 수밖에 없겠죠. 특히 두 나라의 소비자, 이 물가지수를 비교해 보시면 투자금이 어디로 향할 수밖에 없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증시는 힘들고 반면에 중국 증시는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이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영원한 상승도 또 영원한 하락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참 어려운 것 같고요. 특히 개인들은 이런 장에서 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원칙 하나, 다시 말해서 떨어질 때도 시장을 떠나지 않고 버티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그 원칙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중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에 떨어진 미국 시장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차이나 전기차의 주가가 바닥을 찍고 있을 때도 계속해서 저가 매수 얘기를 드린 거죠. 자, 중국에 여러 가지 산업이 있겠지만 저는 전기차와 2차전지 산업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성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이제 제조가 아닌 소비가 이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 하는데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소비의 GDP 기여도가 69.4%나 된다고 합니다. 자, 미국이 70% 정도 되니까 이제는 미국과 맞먹는 거죠. 자, 현재 중국의 소비 산업에서 최대 품목은 자동차인데요. 자, 중국은 연간 2,653만 대의 자동차를 구매하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죠. 특히 전기차는 전 세계 시장의 53%를 차지하는 세계 1위의 시장이고요. 올해 끝이 나는 이 전기차 보조금을 연장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대도시의 이 번호판 등록 대수의 제한도 완화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 면에서도 전기차 보급의 확대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라는 새로운 이 탈 것의 등장으로 중국은 많은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내연기관차 때는 주도하지 못했던 이 자동차 시장이었지만 새로운 플랫폼과 2차전지 강국이라는 장점을 내세워서 전 세계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기차와 2차전지 시장은 단순히 자동차의 변화가 아닌 에너지원의 변화라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것 같고요. 자, 그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2차전지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오랫동안 해도 되는지를 한 번쯤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 전기차와 2차전지 시장만큼은 중국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고
쉽게 그 1등의 자리를 뺏어올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돈이 몰리고 있는 이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이 중국의 통화 증가율을 보시면 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의 차트 움직임과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죠. 자, 오늘장 한국은 또 폭락을 한 반면에 차이나 전기차는 4.12% 급등을 한 것도 이런 외국인들의 자금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올해 4월 저점 대비 벌써 68% 이상 폭등 중에 있죠. 자, 선택은 각자의 몫인데요. 저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거스를 수 없는 이 시대의 변화에 편승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면 미국에 대한 투자와 함께 이 중국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도 중장기로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